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중국발 악재로 많은 하락을 했는데요. 몇 년 전인가 한번 또 있었는데 이번 위험도 지나가는 바람이 되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때문에 주식을 다 팔 수도 없는 거고, 분명히 중국발 악재로 부동산 악재죠. 부동산 악재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마음 정리를 하려고 등산을 하고 산책을 갔다 왔는데 다산네트워크스가 시간의 상한가에 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지? 하고 보니 우크라이나와 에너지 효율, 녹색 에너지 MOU를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다산네트워크스는 대한민국에서 통신망 쪽에 네트워크에 통신망 쪽 인터넷 분야에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회사입니다. 돈세영이 3년 전인가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다가 욕심을 내다가 물려서 결국에는 손절매를 반 이상을 하고 지금 한 2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저에게는 매우 가슴이 아픈 주식입니다. 돈세영이 어지간하면 손절매를 안 하는데, 작년에는 모든 우량주, 초우량주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해서 저는 다산네트워크스를 반을 날리고 매도한 금액으로 L전자 우선주를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손절매를 했는데 한 1억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큰 손해를 봤죠. 마이너스 한 30% 정도 손해를 보고 매도한 것 같습니다. 미련이 있어서 다 못 팔고 2억 정도 남겨놨는데 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손절매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다산네트워크스가 뭔가 반응이 이상합니다. 오늘 보니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고, 얼마 전에는 통신망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7,000원대까지 또 상승도 했었어요. 이번에는 또 잘하면 본전에 탈출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탈출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다산네트워크스를 지금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보유자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다산네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얼마나 속상하시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산네트워크스가 우크라이나 재건 바람에 불어서 테마죠. 테마로 상승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행운이 와서 상승을 한다면 장기 투자보다는 탈출의 기회로 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주식 많습니다. 굳이 중소기업에 장기 홀딩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운 자식이지만 아직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다산네트워크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갔어요. 시간의 상한가는 한 10% 가는 거죠. 다산네트워크스 우크라이나와 에너지 효율, 녹색 에너지 협력을 했다. 이분이 대표이사인가 봐요. 우크라이나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답니다. 통신 재건도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 꿈을 꿉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하고 재건의 섹터에 걸려서 제발 탈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 주식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탈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상승해서 탈출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통신 재건을 전량 받는다면 엄청난 호재일 수 있겠죠.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다산네트워크스가 다시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뉴스로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갔어요. 남민우 회장이라고, 이분이 다산네트워크스 회장입니다. 다산이 그래도 사기꾼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분도 많은 역경이 있었더라고요. 내실을 갖추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럭저럭 겨우겨우 살아남은 거지 돈을 많이 벌거나 회사가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쩌다가 화이브지에 코 껴서 손해도 봤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서 어쩌겠습니까? 저도 탈출을 해야 되는데 희망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민우 회장은 대단하긴 해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망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했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많은 역경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실을 보면 사업을 펼쳤지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어지간하면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세팅하지 마시고 탈출을 해야 할 주식입니다. 단단하지 않아요, 회사가.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봅시다. 30년이 됐고 물류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전장 사업을 확대하려고 있습니다. 돈세영이 전장 사업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산네트워크스가 5G에 멈추지 않고 전장 사업, 차량 인터넷 이 사업을 합니다. 현대와 협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현대 모비스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 유무선 통신 관리 제어
TGU 개발 중입니다. 좋은 거죠. 이쪽은 뭐 개발이 언젠가 되겠죠. 전장 섹터가 간다면 다산 네트워크스도 희망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바이오 헬스에 또 투자를 한답니다. 이분이 또 자꾸 문어발을 해요.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문어발 확장이 나쁜 건 아니지만 사기성도 있고 뭐 사기를 쳐야 대한민국 주식은 중소기업이 상승을 하긴 하던구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문어발 확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벌리는 스타일의 회장님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오랜 주주 아닙니까? 3년 이상을 투자한 것 같은데 다산 네트워크스 회장님은 최소한 사기꾼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맞아요. 좀 알차지 않다 평가를 하면 그렇습니다. 대주주 물량이 19%입니다. 한 20%죠. 그리고 자사주가 2%. 적다고는 못 보지만 그렇다고 많다고도 못 보고 어쨌든 돈세형 기준 30% 아래입니다. 그 이유는 뻔한 거 아닙니까? 회사가 내실이 없으니까 대주주가 많이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죠. 한 30%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위험할 정도는 아니에요. 10% 안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적긴 적어요. 사기꾼 냄새는 안 나요.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의 매출 구조를 보면 여기 전장 네트워크스 그리고 네트워크 솔루션, 원래 네트워크 솔루션을 많이 했죠. 그리고 광 케이블 많이 했죠. 이게 한 32%였는데 2분기 매출을 보니까 본 사업인 자동차 전장, 네트워크 솔루션, 광 케이블은 줄었어요. 반대로 25.46% 줄었죠. 의류 판매, 반도체 제조용, 퀴즈 부품, 기타 이쪽은 68에서 75로 늘어났습니다. 본업 통신은 부진했는데 의류와 반도체가 만회를 해줬다. 의류 사업은 스타콜라보 그리고 반도체 부품사는 다산 에이지가 있습니다. 매출을 보니까 어쨌든 증가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다 주력 사업이 잘 돼야죠. 주력 사업이 안 되는 건 어찌 보면 좋진 않아요. 희망은 현대차와 전장 개발하는 게 매출과 연결되는 거고 우크라이나 재건이 희망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자회사가 있어요. 지금은 연결은 안 됩니다. 지분을 조금 팔면서 연결은 안 돼요. 그렇지만 분명히 DZS는 나스닥에 상장된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10년의 주기를 봤더니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좋은 거 아니죠.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돼요. 나스닥에 있는 회사가 1000억밖에 안 된다. 그만큼 성적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물을 봤더니 20년도 매출에는 4천억, 21년도 4,600억, 22년도엔 5천억.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반대로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더 늘어납니다. 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제는 흑자로 돌았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23년 따끈한 1분기 실적을 봤더니 1분기 실적도 매출은 작년 대비 20% 늘어났어요. 세전 이익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업이 언제까지 적자가 납니까? 그러나 매출은 늘어나. 그러나 이 흑자 전환이 돼야 회사가 튼튼해지는 건데 다산 네트워크스를 투자하시는 분은 나스닥에 상장된 이 자회사를 좀 공부하시고 지켜보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회사 DZS가 정상화 될 때까지는 이 회사는 좀 위험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안 좋죠. 왜냐? 적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희망은 전장 사업부입니다. 현대 모비스 차량의 유무선 통신 제어 CCU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개발이 된다면 매출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희망은 있는 거예요. 전장 사업, 통신 분야를 개발한다는 거는 희망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현대 모비스는 통신에 약합니다. 그래서 다산과 손을 잡았고 만약에 이쪽과 매출이 발생한다면 다산 네트워크스의 또 다른 기회일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을 보면은 나스닥에 상장된 자회사가 연결이 끊기면서 매출이 확 줄었는데 이제 23년 어떻게 될지 영업이익도 올해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22% 매우 적죠. 그리고 유보율은 2000% 돈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작년에 본사 빌딩을 팔면서 돈이 한 1000억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아까 본 나스닥 자회사 같은 거 계속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종합평가는 저는 B를 줍니다. 별 좋지는 않다는 얘기죠. 다산 네트워크스 23년 2분기 따끈한 실적입니다. 매출액은 2% 늘어났어요. 누적은 6% 정도 7%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5억 정도 났어요. 흑자 전환한 거죠. 순이익은 마이너스 762억. 별로 좋지 않죠. 흑자로 돌아선 건 호재다. 다산 네트워크스의 가치평가를 해보면 시가총액이 1928억입니다. 매출액은
22년 매출 807억, 그리고 22년 영업이익은 적자라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미래 먹거리, 미래 희망은 뭐냐 보면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미래자동차, 통신부품 개발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매우 적극적이고 또 합의한 것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현대차 전장부품 통신이 미래의 꿈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슈가 돼서 상승을 한다면 좋은 가격에 다들 탈출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탈출이 목적이에요. 정안되면 뭐 또 20-30% 손해보고 매도하고 나올 수도 있죠. 상황을 보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산넥토스의 이슈를 보면 우크라이나 통신망 발전기 재건에 참여한다고 하고요. 적자나는 DZS 지분을 매각해요. 외형보다는 내실을 선택했죠. 왜냐하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적자가 안 올라오죠. 외형은 줄었는데 내실은 적자로 안 올라오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현대차 차량 핵심 통합 제어기 공동 개발한다. 자율주행차 인터넷 통신 분야에 지금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현대 모비스 차량 유무선 통신 제어 개발하고 있고, 두산 인프라 중장비 유무선 통신 관리 이쪽 투자하고 있고요. 돈세영 다산네트 투자 현황을 보면 평균 매수가는 만원대이고요. 19,000주 갖고 있습니다. 지금 1억 9,300을 투자해서 손실 금액이 거의 1억이네요. 그리고 손실률은 52%, 주식 비중은 2.2%. 저에게는 지금은 손절매를 작년에 큰 금액을 3억을 손절을 했기 때문에 위험을 회피하긴 했죠. 작년에 한 1억 정도 날렸어요. 지금 그러면 이 다산으로 2억을 손해 본 거예요. 이 판도는 다 L전자 우선주 37,000원대 집중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후회를 안 해요.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산넥토스가 오늘 시간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한 10% 갔죠. 5,360원. 내일 5,360원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돈세영이 한 7,000원대 이때 사서 매도는 못했지만 이때 엄청난 큰 돈을 벌었어요. 몇 개월 만에 3-4개월 만에 5억을 벌었던 것 같아요. 2만원대 판다는 그런 건방진 생각으로 이렇게 가다가 손실을 보고 제가 만원대 또 추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냥 추격 매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 다산넥토스 때문에 추격 매수 금지의 법칙을 나름대로 제가 정한 것 같아요.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그리고 5G에 대한 확신이 너무 셌거든요. 분명히 이 타임 때는 5G가 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증권방송 모든 주식 전문가들이 5G의 환상에 빠져 있었죠. 바닥에 매수해서 큰 돈을 벌었다가 다 토하고 결국엔 여기서 3억을 손절매를 하죠. 요때 손절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날리고 이 돈으로 L전자 우선주를 샀습니다. 잘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데 재건 때문에 이만큼 좀 갔었죠. 만약에 재건이 다시 간다면 충분히 탈출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추가로 매수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있는 거나 본전치기를 하든지 탈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제대로 된 회사가 없어요. 자회사가. 희망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매우 적극적인 회사고, 현대모비스와 미래자동차, 자율주행차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발이 되고 자율주행 섹터가 많이 간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 번은 저는 탈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산넥토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묵묵히 기다리다 보면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산넥토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행운과 희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물려 있습니다. 운이 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면 아까 얘기한 재건과 자율주행차, 현대차 이것 때문에 이만큼 이렇게 한번 재건이 한번 진짜 터진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이 이렇게 터진다면 이런 상승이 한번 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제발 재건아 터져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시작은 할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끝은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산넥토스 우크라이나 재건해서 통신망 다 수주 다 받아서 다산넥토스에 고생한 주주분들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탈출!